네, 안녕하세요. 2023년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 특강의 온실 구성과 설치 부분에 강의를 맡은 안혜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시설 원예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온실의 종류, 구조, 좀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회 때 운영할 또 스마트팜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에 이제 적용되는 기기 설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설 원예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원예는 온실과 같은 시설을 이용을 해서 원예 작물을 보호하거나 또 환경 조절을 통해서 작물을 길러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원예를 통해서 수량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스마트 농업을 접목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원예의 중요성은 어떤 고품질 그리고 청정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설 원예에 대한 현황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시설이 아니었고 다 대부분 노지로서 작물을 길렀고 기초 피복 그리고 보온 위주의 어떤 비닐 온실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 현대화 온실이라고 불리는 유리 온실 또 비닐 연동 온실들이 있습니다. 또 피복에 따라서 어떤 유리, PO 필름, PE 필름 혹은 불소 필름 이런 것처럼 현대화 온실은 어떤 목적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피복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발달하고 얘기하고 있는 수직 농장, 버티컬 팜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온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의 종류에 대한 설명 앞서 이 온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기둥 간격의 하나의 어떤 윈도우가 있으면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둥 간격의 하나의 스팬이 있으면 원 스팬 하우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두 개의 윈도우가 있으면 투 스팬 하우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이 벤노형 하우스라는 것은 투 스팬 하우스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보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들은 원 스팬, 싱글 스팬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 처마 높이라고 하는 것은 측고라고 불리우고 기둥과 기둥을 폭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의 하중 전이를 위한 구조물을 트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러스 같은 구조는 현재 유리 온실이라든지 벤노형 온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물인데 하중을 받아주고 하중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유인작물 또 하중을 걸어줘야 되는 작물들은 이런 트러스 구조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환기창인데요. 이 원예 온실 내에서는 환기창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재래식의 비닐 온실이나 이런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는 사이드 측창을 내기도 하지만 현재 유리 온실이나 벤노형 어떤 폴리카보네트의 어떤 그 고가의 피복재로 지어진 이런 온실들은 사이드 측창을 붙박이로 막고 상부 측창, 즉 렉피니언 창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렉피니언 창 이외에도 푸시바 창, 또 권치직 창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대회를 개최할 장소는 사이드 측창이 있는 유리 온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온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온실들이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또 어떤 작물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이런 구조의 형태들이 달라지는데 외지붕, 3쿼터, 양지붕, 더치라이트형, 또 곡선형 지붕형, 둥근 원형, 연동형, 벤노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여건들을 많이 봅니다. 풍하중, 그 다음에 적설하중. 농촌에서의 어떤 바람의 힘, 또 하중을 가해줄 수 있는 적설하중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계안을 가지고 어떤 이런 형태들이 정해지고요.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농지의 특성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남쪽 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오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서 구조물이 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외지붕형 온실을 보게 되면 현재 많이 시공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붕이 남향을 한쪽을 바라보면서 경사진 온실로서 겨울철에 채광량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3쿼터형도 마찬가지로 이 남향의 한쪽 방향의 어떤 경사진 온실의 구조 형태를 갖고 있고 겨울철에 채광량이 많은 어떤 구조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방향은 농지의 동서방향으로 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양지붕형 온실입니다. 양지붕형 온실은 현재 우리 대회가 개최할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설치된 온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가 개최할 그 온실은 양지붕형의 유리온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지붕형의 특징은 대형화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유리온실의 어떤 연동으로서 대형화를 할 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폭이 넓었을 때는 적설의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온실입니다. 다음은 더치라이트형 온실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보셨겠지만 약간의 경사가 져 있는 온실로서 약간 풍화 중에 굉장히 강한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렌드상 잘 시공을 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둥근 지붕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붕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온실이고 이 파이프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석가래로 사용을 하는 온실입니다. 온실의 특징은 풍압을 적게 받고 단동이나 연동에 다양하게 쉽게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동형입니다. 연동형 온실은 말씀드렸지만 둥근형 온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연동형 온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회를 개최할 서울대학교는 단동형으로 양지붕형의 온실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온실을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동형으로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 온실은 단동형 온실보다 상대적으로 보온성이 우수하고 시설 설비가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고 농지에 대한 이 면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노형 온실입니다. 벤노형 온실은 유럽과 네덜란드 중심으로 발전한 연동식 온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최근에 스마트 혁신밸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벤노형 온실을 시공을 했는데요. 또 개인적인 회사, 또 개인 농업인들도 이런 벤노형 온실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벤노형 온실의 특징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트러스 구조를 달고 두 개의 지붕이 들어간 투스펜하우스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환기창에 대한 능력이 일반 양지붕형의 연동형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시설비가 굉장히 고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온실들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형 규격 설계도 시방설을 통해 가지고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풍하중과 적설하중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건축 구조기술사에 대한 어떤 검토를 통한 검증이 된 설계안을 가지고 온실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온실의 구조입니다. 유리온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와이드 스팬형, 벤노형, 에너지 절약형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대회 때 사용할 온실은 와이드 스팬형, 그 양지붕형으로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재형, 연동형 자동화 플라스틱 온실은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비닐은 피오필름, 폴리올레핀이라는 재질로 사용을 하는 이런 비닐 연동하우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이런 플라스틱 온실과 유리 온실의 어떤 단가 차이를 보면 평당 한 4-5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실 자재 및 기기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온실 골격 자재는 현재 플라스틱 온실 같은 경우는 강제 골격으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자재는 아연 도금, 강간으로 약 90%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온실 골격 자재 같은 경우는 농업용 파이프라고 하는 원형 파이프, 그 다음에 각관 파이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H빔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벤노형 온실 같은 경우는 75에 125각짜리 이렇게 각 파이프에서도 경량 철골에 굉장히 이 구조 검토 안에서
당연히 경제성에 있는 온실 골격자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온실의 피복제인데요. 피복제는 굉장히 다양한 피복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작물의 어떤 특성과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PE 필름, 폴리에틸린, PO 필름, 폴리올레핀, PC,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그리고 PMMA 재질,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어떤 피복에 대한 종류들이 있고,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광투과율, 그리고 열관유율,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팜 개념입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동온실이 됐든 벨로용이 됐든 유리온실이 됐든 노지가 됐든 식물 공장이 됐든 이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에다가 ICT 환경 복합 제어 시스템을 접목을 했을 때 우리는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정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정의는 4차 혁명 기술이 온실에 적용이 되면서 또 인터넷 기반, 그리고 원격, 자동화에 대한 기술 기반을 통해 가지고 작물의 생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개념을 보면 계측 장비가 있고 제어 통신 장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가 개최될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유리온실 내에는 이러한 계측 장비로서 외부 기상 센서가 있을 거고, 내부에는 작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각종 센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센서의 종류는 온습도 센서, 일사량 센서, CO2 농도 센서, 광 센서, 또 배지의 어떤 무게 함수 센서, 온실 외부의 기상 관측 센서, EC pH 센서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어 통신 장치로는 우리가 환기 제어 장치, 온도 제어 장치, 광 환경 제어 장치, 그리고 관수 양액 제어 장치, 통신 장치, 그리고 CO2 제어 장치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는 통합 제어기가 들어가고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회 참여자분들께서 원격으로 작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될 예정이고요. 또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작물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계측 장비로는 이렇게 환경 측정 장치, 외부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가 들어가고, 내부 환경, 그리고 작물 생육의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고, 근권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어 및 통신 장치로서 다양한 제어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림과 같은 양액기와 스마트 판넬이 들어가게 되고요. 식물 생장용 LE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CO2 발생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CO2 발생기는 스마트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CO2 같은 경우가 작물의 어떤 광합성이라든지 생육의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CO2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 향상에 이제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O2 발생기는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이번 대회 때 들어가는 시스템은 본배 시스템으로 우리 센서를 통해 가지고 CO2 액화탄산을 시비를 해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강등입니다. 보통 인공광원이라고 하는 이 보강등은 이번 대회 때는 LED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될 만한 식물 파장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광환경을 모니터링을 해서 작물 재배에 필요로 할 때 광을 보강을 해주고, 날씨가 흐릴 때 이 자연광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광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입니다.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으로는 통합 제어기가 있고요. 운영 관리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때는 이 참여자분들이 작물을 생육하기 위해, 작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 로직을 짜서 이런 통합 제어기를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볼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또 CCTV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물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의 이 기기 설비들을 보면 주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OS가 탑재된 PLC 기판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온실 내에 있는 전원부와 모터부에 있는 전기선을 끌어와서 단상이든 삼상이든 이러한 기기 설비들에 붙여놓고 우리는 이 웹 기반, 그 다음에 이 복합 환경 시스템 기반으로 명령을 줬을 때 릴레이를 통해서 MS로 신호 전달이 되어서 전력을 붙여줬다 떼줬다 하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에서는 외부 센서와 내부 센서의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터부와 전원부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이 각각의 어떤 요소들별로, 이 채널별로 많은 로직들을 짜서 작물이 최적의 생육 구간에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